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 보면 저 9200번 회사예요. 자, 첫 번째 기부금 입력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그 명칭은 바뀌었어요. 이제 뭐 법정 공익 기부금이라고 해서 뭐 지정 기부금이다, 법정 기부금이다, 뭐 이런 표현은 하나로 통일한다고 했는데 표현만 통일한 거지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이런 것들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부금이라고 처리한 것들 불러오고, 만약에 다른 계정 과목이었으면 그것도 다 불러와서 이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이다, 지정 기부금이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나올 일이 없으니까 얘를 먼저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럼 구분을 할 건데, 근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이유가 법정 기부금은 우리 세법상의 소득 금액의 50%가 한도예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뭐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50억 기부해도 돼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나는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번 거의 절반을 내는 곳은 없으니까. 근데 지정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빼고 또 남은 거의 10%예요. 그럼 한도가 이제 그 초과가 잘 일어나게 되겠죠. 물론 기부금 2월 시킨 거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송금, 2월액 송금 산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할 작업 중에 하나가 그 밖에 기부금이라고 적혀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종친회에 넣었어요. 공인성 있나요? 없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뺄 거고, 그리고 뭐 기부금은 접대비하고 다르게 얘는 현금주의예요. 그런데 어음으로 기부해서 만기가 내년이면 올해 기부금이 아니고 내년 기부금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런 세무 조정을 여기 조정 등록 가서 소득금액 조정할게표에서 기부금에 대한 조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가 마지막 소득금액 조정할게표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조정을 하고 나면 이제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기부금도 비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있고 인정 안 해주는 범위가 있고, 올해 인정 안 했지만 내년이나 미래에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각 사민도 소득 금액에 더하거나 빼는 건 일어날 건데, 근데 그 금액의 한도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한도 계산을 위해서 화면 아래에 보시면 소득금액 확정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이 소득금액 확정이 이제 결산서산 당기순이익에 여기 위에 있는 기부금까지 모두 반영한 가산조정과 모두 반영한 차감조정의 합계를 가지고 결손금 공제해 주는 걸 뺀 나머지를 가지고 기부금 조정해서 한도 계산을 할 거예요. 이 오른쪽 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조정인데, 그럼 기부금에서 올해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들이야 상관이 없겠죠. 근데 한도 초과한 거는 비용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송금불산입이라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얘는 조정을 어디에서 하냐면,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법인조정 2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가 있는데, 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여기에서 가산조정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당기순이익에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가산조정, 차감조정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나면 올해 비용 아니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산조정을 할 거고 여기에 금액을 넣어서,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난 것 중에서 이제 2월에 올해 그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이 생기면 그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은 차감 조정을 해서, 그래서 각 3년도 소득 금액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론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장난을 쳐요. 지금 기부금 한도 초과나 2월에 송금 산입하는 것 가지고 소득 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우리가 만질 일이 없겠죠. 하지만 세무 조정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세무 조정 저와 같이 공부했던 게 이거죠. 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우리 각 3년도 소득금액으로 만들어주는 지금 이 작업이 세무조정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다하고 빼는 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하는 입금 산입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가 가산 조정인 거고, 제가 녹색으로 하는 송금 산입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한 게 차감 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은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런 시험에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부금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하는 건 우리가 올해 기부금이 아니거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빼내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 기부금 입력 탭에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컴퓨터 켜져 있으시죠?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불러오기가 있어요. 위에 불러오기 F12번 불러오기가 있죠. 그럼 불러오기를 눌러서 예라고 하면 기부금으로 처리한 내역이 전부 다 불러와지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이제 법정 기부금이다, 지정 기부금이다, 아니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걸 이제 정리해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저와 같이 이걸 볼 거예요. 자, 교재 514페이지. 우리가 왜 이걸 지금 보고 있는지 알아야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볼 거라서 걔를 먼저 본 거예요. 자, 그럼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을 구분하는 이유는 지금 아래에 50%가 우리 한도 계산할 때 우리 각 3년도 소득금액에 2월 교통금 뺀 잔액의 50%가 한도가 되는 거고, 얘까지 다 공제한 금액들에 그다음 얘 공제하고 남은 거에 10%가 한도이기 때문에 얘 두 개를 서로 구분해서 써줘야 컴퓨터가 한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을 해줄 건데 이 둘의 구분의 기준은 사회의 공익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법정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에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국방헌금, 그리고 우리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수재민, 김재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법정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실 게 4번은 학교죠. 학교에 우리가 주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예요. 학교에 주는 거. 장학재단에 주거나 뭐 이런 장학금이 아니고 학교에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에 5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집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전문 모금 기관이에요.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 모금 기관에 주는 거는 법정 기부금이에요. 지금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고유목적 사업, 얘는 지정기부금이죠. 얘는 전문 모금 기관에 줘가지고 이런 좋은 일에 쓰는 것들이 법정 기부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얘는 무시하고 7번에 이번엔 병원들 있죠. 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를 주면 우리 지금 학교나 병원에 지급하는 거는 사회 공익성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기부금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이건 현 정권이 법정 기부금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걔네들은 제 좋아하나 봐. 우리 스토커죠. 이런 건 적시자 예비내라고 하면 안 날라오던가요? 그래서 스토커죠 얘네들. 근데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고 이사가면 오더라고. 근데 뭐 좋은 일에 쓰나 봐. 뭐 요즘 그것 때문에 뉴스 할 때 단식자사가 잘 보여요. 다음 정권 된다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죠. 무슨 좋은 짓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는 법정 기부금으로 좀 되어 있으니까 법정 기부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있죠. 글 적혀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 딱 좋게 적혀 있는데 그냥 상식처럼 알고 계세요?
법인이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건데 우리 법인이 우리 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거는 한도 없어요. 우리 회사 거 다른 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게 30%예요. 정말 오해하기 딱 좋은 멘트죠. 우리 회사 법인한테 하는 거는 한도 없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 우리 사주조합이 있는데 그게 우리 회사가 기부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 한도를 잡을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지정기부금을 좀 보면 자, 사회복지법인 우리 전문보건기관이 아니면 지정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학교든 병원이든 그 고유목적 사업하는데 잘 쓰라고 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지정기부금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새마을운동본부 우리 서울 사람들은 못 봐요. 새마을운동 깃발폰 저기 없으신 분도 있죠. 지방 사람들은 많이 봐요. 저희 지방 가면 뭐 좋은 일 많이 해요. 뭐 라이온스 클럽이랑 저 사람들이랑. 그럼 여기는 지정기부금이고 자, 잘 보세요. 학교장, 기능대학장 혹은 우리 그 장학재단 그런 곳에서 하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에요. 학교나 병원에서 하는 교육비, 연구비, 시설비 이런 거는 법정기부금인 거고. 자, 그리고 공익신탁 좋은 건데 제가 좋은 거라는 거 좋은 일 한다는 거지. 자, 우리 여러분들이 건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 생각하다가 좋은 일에 얘를 쓰고 싶은가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닌데 그럼 공익식당이 막히면 공익식당에서 그걸 운영해서 나온 돈으로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죠. 그건 지정기부금이고 새마을지역사업 새마을 그리고 불의웃돕기. 자, 불의웃돕기는 누가 불우한 이웃이죠? 그런데 누군지 모르죠. 근데 나쁜 짓은 아닌데 근데 거기서 못 느끼겠죠? 저는 항상 느껴요. 불의웃돕기 성금 저거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좋긴 하지만 전 국민의 공익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기부금인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노인 뭐 우리 그 경로당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 경로당이 무료 양로원이나 경로당은 무료는 지정기부금인데 유료는 기부금 인정 안 해요. 유료 노인정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뒤에 알아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그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아파트 사람들만 어느 정도 쓰려고 한 달에 몇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하고 국가의 그 구애 지원금 좀 해가지고 그 외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단지 사람들만 오도록 만드는 유료 노인정 같은 게 있더라고. 그런 것은 이제 기부금으로 안 벌 거예요. 기업들이 이렇게 주게 되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지정기부금 공익성이 좀 작게 느껴라고 제가 그런 표현한 거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이 시스템 잘 돼 있는 거 우수성이 좀 나오긴 했죠. 그래서 좋은 제도예요. 저처럼 갈 시간이 없어 못 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거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저도 병원에서 할 거예요. 몸 한 개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알아봐야지.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정기부금인데 자, 아래 비지정기부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거. 우리 앞에 실기에서 그 밖에 기부금이라고 쓸 건데 노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새마을운동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새마을금고. 자, 그리고 동창회, 향후회, 그리고 정당에 지출하는 기부금. 자, 우리 그 소득세법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를 장려를 하죠. 그래서 우리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까지 해주고 넘어가는 것도 15% 해주는데 그 한도를 누리고 있고. 그런데 기업들은 정경유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치자금 기부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급한 거는 그렇다고 기부했다고 해서 그 기속자한테 추가과세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우리 기출문제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게 대표이사 정친회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기타 사유 유출할 것이냐 상여를 할 것이냐. 그죠? 근데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 자기 향후에 돈 그 돈 자기 회사 돈 가지고 그쪽으로 밀어주고 그래도 어차피 내 산지 아니까 내가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조세 심판원한테 국세청의 입장이라서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상여로 처분되는 걸로 이겼는데 그거는 현실적인 이제 우리 조세 심판원이 지방법원 같은 격이에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이긴 건데 세법법전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서 상여로 답이 가다만이 뜬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시험 때 그것 때문에 저한테 누가 이거 소득처분 뭐예요? 그래 나는 문제 나온지도 모르고 기타 사유 유출하고 지나갔는데 애동 가만히 있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답이 상여로 나왔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다행히 우리 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하니까 이제 정확한 확정 답안 나왔을 때는 걔네들은 저때 상여 틀렸다고 안 하겠죠. 상여 또는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었는데 저 그 뒤로 세법법전을 봤는데 아직 상여로 처분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긴 사례인 거지. 그러면 국세청이 또 그걸 걸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걸겠다는 판례로 남아 있는 거지 상여로 처분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창회나 향후회나 정치인회 같은 데 하는 거는 우리는 기타 사유 유출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이 상여라고 했어요. 유죄 신청할 때 판례 이야기할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그냥 법전이 있는 대로 기타 사유 유출을 쓰는 게 낫겠죠. 걔네들은 자기들이 상여로 해놓고선 기타 사유 유출 맞음이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는 끝인 건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좀 반박하기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에 가지고 하게 될 건데, 자, 우리 앞에 제가 그 어음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기부금은 현금주예요. 접대비할 때 제가 어음했는지 카드 긁었는지 외상했는지 이런 이야기 했나요? 접대비는 발생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를 우리 시점으로 보고 처리를 하는데 기부금은 발생 시점이 아니라 현금주의를 따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음 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건데 만약에 올해 다 일어난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만기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라 그러면 올해 기부금이 아니고 내년 기부금이니까 그럼 소득 처분이 뭐라고 될지는 알겠죠. 그럼 유보라고 처리가 될 거예요. 그게 얘네들 하는 거에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 사례가 있는데 지금 기부금 지출 명세서에 계정별 원장 데이터 블록이 써라고 되어 있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하고 비슷한 거예요. 블록에서 이제 얘를 판정을 하는 건데 하고 나서 참고 사항에 보면 지금 꼭 기부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기부가 있고 그리고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가 난 게 있고 그리고 세무상 2월 교섭금 미보존액이 있죠. 자, 얘가 지금 우리 법인세법 2월 교섭금 보존하는 걸 2월 교섭금 공제 기간이 지금 10년에서 올해 15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화수표가 저리 갔어. 15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과거에 10년으로 올라갔던 게 2009년도였어 가지고 제가 이제 19년 것까지는 되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년이니까 그 이전에는 또 5년이었었거든. 그러니까 10년 올랐다가 이제 15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게 올해 거부터 이제 시행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2011년도 거는 되지만 10년도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뀐 게 15년으로 바뀐 게 지금 올해부터인 거잖아요. 예? 21년. 자, 그래서 자, 얘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인세법에서 2월 교섭금 공제하는 건. 그럼 근데 시험 때는 애매하게 며칠 가네요. 딱 보자마자 터무니없게 막 2000년도 초반 나오고 아니면 최근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초반 것만 가지고 쓰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컴퓨터한테 한도 계산할 때 우리 각 사민도 소득 금액에서 교섭금을 뺀 금액 가지고 50%가 법정 기부금, 또 그거 뺀 거에 30%가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그거 뺀 거에 10%가 지정 기부금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교손금하고 기부금 이월 공제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손금은 우리 손해본 거 공제해 주는 거고 기부금 이월 공제는 10년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추가 세무 조정 사항 적혀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값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쓰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에 자, 방금 우리 불러왔던 거 이렇게 불러오셨죠? 자, 그럼 우리 저교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을 먼저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럼 수재민 토끼성금은 법정기부금이겠죠? 공익성이 크죠? 자, 불의호 토끼성금은 지정이죠? 방위성금은 국방헌금 이런 거는 법정이죠? 다음 학교시설비 우리 학교나 병원의 시설비, 연구비, 장학금 이런 것들은 우리 법정이다라고 했죠. 자, 송암 장학재단 얘는 장학재단에 하는 거는 지정이다라고 했죠. 자, 사내복지근로기금 출연 얘는 지정 본 적 없죠. 무료 양로 시설 지정이죠. 무료 우리 시험 때 논란 한번 있었어요. 문제된 사람이 그냥 양로원이라고 적었는데 비지정으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난리 났는데 그 사람은 유료 양로원만 받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료라고 이렇게 쓴 거고 사립학교 시설비 그렇죠. 얘는 법정이죠. 대표이사 대학 동창회 특별회비 얘는 그 밖의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죠. 비지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가 법정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방위성금은 법정. 지역 새마을 사업은 지정.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아니죠. 얘는 그 밖에죠. 얘하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새마을운동, 지역 새마을 사업 이거하고 새마을금고하고는 다른 거죠. 새마을금고는 지금 2금융인가요? 3금융인가요? 2금융이죠. 얘는 수표 발행 되잖아. 옛날 3금융일 때 수표 발행 안 됐는데 신협이랑 이런 데를 되죠 지금은. 자, 그럼 이제 지금 이거 가지고 방금 우리 문제에서 예를 봐야지. 10월 7일 날 지역 새마을 사업 기부금 중에 얘가 얼마였죠? 지역 새마을 사업 기부금 300만 원이네요. 이 전액이 내년 21년도 2월 10일 만기 어음 발행분이죠. 자, 그럼 지금 얘는 올해 거 아니죠? 그러면 얘는 어음 기부금이고 자, 특별한 말 없으면 여기에서는 그냥 기타로 잡아 넣어도 되고 그런데 당의 기부금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말라고 문제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얘만 위에 삭제 라인.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사실. 있던 없던 상관없는데 문제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비지정 얘네들을 다 지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의 기부금이 아닌 경우에는 얘는 내년 기부금에서 써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하라는 건데 저는 금액 보려고 일단 적어뒀다가 문제 있으면 뒤에 지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그래라는 거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게 총 3개가 있죠.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첫 번째가 대표이사 동창회 이건 참 자, 대표이사 동창회비 금액이 100만 원. 저도 상여라고 하고 싶지만 기타 사회 유출. 송금불산이 대표이사 동창회비 기타 사회 유출이다. 다음이 지역 새마을 사업이죠. 어음기부 엄청 자주 나와요 시험 때. 그러면 F4번에 있겠죠. 그래서 어음지급 기부금 적혀 있죠. 유보 발생 얘가 금액이 300만 원이고 다음 새마을금고 출자금 얘는 써야겠네요. 새마을금고 출자금
50만 원. 얘도 자,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제가 출자금 통장이 뭔지를 설명을 안 드렸구나. 자, 여러분들 출자금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집 사면서 대출 안 받아 보셨죠? 이렇게 할 때 보면 출자금 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다들 엄청 만들기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해요. 그 새마을금고나 이런 곳에서 운용 수익의 출자금 지분율만큼 지분 나오는데 은행 이자보다 훨 높아요. 근데 얘 돈은 나중에 내가 다시 돌려받을 돈이죠. 그죠? 출자금 통장, 얘는 통장이에요. 출자금 통장. 그래서 돌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 처분을 유보라고 해둬야 돼요. 유보. 얘는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새마을금고 출자금 유보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좋아요. 만약 미래 여러분들이 진짜 집 대출 받을 때 출자금 통장 만들려고 하면 그냥 네 그러고 여유자금 있는 거 다 넣어두세요. 그러면 특히 지역 새마을금고 거 출자금 통장 만들어지면 꽤 좋아요. 지역 새마을금고가 이율 잘 내더라고. 자, 그럼 이제 얘 끝났죠? 자,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까지 조정 끝난 금액 있죠? 다 끝나면 자, 여기가 가산 조정이고 이 금액이 차감 조정이죠. 전체. 지금 이 기부금에 조정한 금액 있죠? 지금 제가 원칙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들이 이쪽으로 오고 얘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자, 지금 우리 다시 창 닫고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하시고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 눌러 보시면 금액이 일치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세로 불러오기 한번 누르고 가면 여기 금액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우리 나중에 AT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얘를 불러오기를 해서 쓸 거예요. AT 시험은. 그런데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지금 이건 다른 문제에 영향을 받잖아. 그죠? 다른 문제에서 조정 틀리거나 안 하거나 금액 틀리게 나오면 얘 값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럼 딴 문제까지 영향 가기 때문에 이 값들을 줄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줄 건데 우리 회계사의 시험은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긴 것까지 반영해서 채점해 주기 때문에 불러오기 하는 거 쓸 거고 근데 그게 더 위험한 시험이에요. 왜냐면 앞에 그 다른 거 조정 수정하면 여기까지 다시 불러서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 못하면 걔가 더 위험한 애죠. 근데 얘는 값을 줄 건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 값을 문제에서 제시해 줄 때 지금 이 값을 제시를 해 줄 때 방금 우리가 조정했던 이 값이 있죠. 여기서 한 거. 이 값이 반영된 값을 주는지 반영 전의 값을 주는지를 문제에서 잘 확인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입금 산입 1억이고 송금 산입 5천이라고 줬다고 생각을 하면 가정하면 자 그럼 입금 산입이 1,000만 원인데 위 기부금 세무 조정하기 전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했으면 지금 1억에다가 얘네들 합치면 총 1,050만 원이죠. 그러면 1,050만 원을 더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반영한 후의 금액이라고 하면 신경 안 쓰고 그대로 써버리면 되겠죠. 한글 잘 봐야 돼요. 우리 기출문제는 반영 전이 지금 책에는 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전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한국말의 그 전후 때문에 얘를 더한다 안 더한다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금액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기준 가지고 안 됐다면 넣고 되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 값이 우리 입력한 값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자, 다음 페이지에 이 금액을 그대로 베껴 쓸게요.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을 그대로 베껴 쓸게요. 자, 먼저 제가 최대한 더 확대할까요? 먼저 여러분들 쓰시고 저도 쓸게요. 자, 얘 수정은 수정하는 법도 안 알려주고 아래 수정 누르고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 금액은 일치하죠. 그러면 여러분 책에도 보이죠? 맞나요? 요즘 노안이 와서 요거. 오케이. 하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써주고 시험에서의 수정 해제 뭐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얘는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가지고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면 자, 1번, 2번, 3번 적혀 있죠. 1번이 법정 기부금 한도 계산, 2번이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한도 계산, 3번이 지정 기부금 한도 계산. 그럼 첫 시작할 때에 2월 교통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써서 빼줘야 한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2월 교통금이 공제되는 범위 아닌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지금 우리 책에 얘가 2018년도 거가 2,5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2,500만 원을 써주면 자, 이 금액 뺀 거 가지고 이제 기부금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법정 기부금이라고 처리한 거에 대해서 한도 초과액이 안 떴죠. 그죠? 그리고 지정 기부금도 한도 초과액이 안 떴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한도 초과가 아무것도 안 떴고 한도 초과가 떠도 세무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무 조정 죄송해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 아래에 5번에 보시면 기부금 2월액 명세라고 있죠. 기부금 2월액 명세에서 이제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 난 거를 우리가 여기에 써서 쓸 건데 여기에 쓰는 순서는 법정 기부금 옛날 거부터 순서대로, 그 다음 우리 사주 기부금 옛날 거부터 순서대로, 그 다음 지정 기부금 옛날 거부터 최근 걸로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1, 2, 3번 옛날 거부터 그냥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법정 기부금, 왜냐하면 여기에서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과거 거 송금 산입되는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금액 빼고 아래 거에 한도가 생기거든. 그럼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얘가 2015년도에 법정 기부금이었던 거예요. 그럼 1번 법정 기부금이고 그때 당시에 한도 초과가 났던 게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났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기부금 송금 산입을 1,000만 원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이 되죠. 그럼 이 4천만 원이 다 되는지, 얼마 이번에 되는지 해당 연도 송금 추인에게 써줄 거예요. 써주는데 그 확인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 5번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비어있다가 4천만 원이 한도가 된다고 나오죠. 자, 만약에 4천만 원이 아니고 제가 5억이라고 써볼게요. 그랬더니 한도가 지금 과거에 1,000만 원 받은 거에서 4억 9천 남아 있는데 올해 얼마 할 수 있냐 봤더니 한도가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금액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 우리는 전산이잖아. 그럼 얼마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가 법정 기부금 한도, 이 계산하면 나머지는 한도 끝났지 뭐. 얘 송금산 시켜줘 버리면, 그죠? 그래서 얘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법정 기부금이
다 정리가 끝나야 다음 지정기부금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14년도께 있었다고 볼게요. 그래도 법정이 끝나고 지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번 지정기부금이고 얘 너무 없으니까 다시 좀 바꾸고 얘 4천만 원 되는 거였죠. 4천만 원 위에 송금 산입된다 적혀 있었으니까 그러면 된다고 여기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지정기부금인데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1억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전년도까지 3천 공제를 2월에 송금 산입했다면 7천만 원이 남아있죠. 그럼 얼마 되는지를 볼 거는 여기 지정기부금에서 2월액 중 송금 산입액이라고 적혀있는 15번 있죠. 15번 이 금액을 보고 여기에 7천만 원 다 안 되네요. 4,884만 4,141원 얘가 이번에 되는 한도고 내년에 또 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송금 산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지금 얘 둘이는 올해 송금 산입시켜 주잖아. 자, 제가 저장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얘 작업인 거지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 얘를 잡아서 가지고 기부금 한도 초과로 놨었네. 자, 지금 하는 방식을 제가 말한 거니까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 보면 기부금 한도 초과 안 떴죠 지금은.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왔으면 2,500만 원 문제에서 2월 교통금 미보존에 2월 공개 안 시킨 거 여기 방금 썼고 2018년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500만 원 있죠.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자, 여기 아래에 자, 2018년도 2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500만 원. 그럼 과거에 공제받은 적이 없고 지금 올해 추인되는 금액은 꼭 지정기부금으로 시험에 주로 나오니까 여기를 확인하시고 500만 원 지금 송금 산입이 되죠. 그러면 500만 원 송금 산입된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난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기부금 명세서인데 자, 우리 기출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오늘. (622페이지) 그래서는 1, 2, 7, 8 4번 문제 볼게요. 622페이지.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단 아래의 2번 내용은 전산 데이터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고 당 문제 1번 내용의 세무조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그러면 위에 조정이 있으면 여기에 가감해 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그냥 얘만 가지고 보면 3월 2일 날 국방헌금은 법정 기부금 문제 없죠. 자, 8월 3일 날 불우이웃 돕기 성금 사회복지법인이래요. 뭐죠? 지정 기부금이죠. 그죠? 9월 11일 이재민 구호 금품 법정이긴 한데 100만 원이 어음기부죠.
그리고 만기가 내년이잖아. 그러면 100만 원 빼고 올해는 1,400만 원만 되겠죠. 100만 원은 따로 빼야 되겠죠. 11월 30일 날 대표자 종친회 안 되겠죠. 아마 2회차일 거예요. 상여라고 했다가 기타 사유 외출로 다 나왔던 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보 내용 봤으니까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시고, 자, 여기에 국방헌금은 법정, 불의이웃돕기 성금은 지정, 이재민 구호돕기 성금은 법정인데 그렇죠. 1,400만 원만. 근데 이렇게 1,400이라고 저처럼 과감하게 치실 분들은 옆에 엄기부 100만 원 꼭 표시해 두세요. 왜냐면 얘 뺐다고 해서 여기 안 뜨잖아. 그럼 까먹으면 안 되니까. 다음 대표이사 종친회비는 그 밖에 기부금.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4번 방금 100만 원 있죠? 방금 100만 원 엄기부 똑같이 쓸 거예요. 똑같이 써서 여기 100만 원 엄기부 만기 뭐 2021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써둬요. 그런데 지금은 얘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얘 빼버리고 이렇게만 남겨놓고, 그럼 조정 등록 가서 방금 엄기부 100만 원 하고, 그리고 대표이사 종친회 1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그럼 지금 우리 가산 조정한 거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만큼을 여기에 더해서 써야겠네. 1100만 원이라고. 왜냐하면 1번 조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정리 끝났으니까 수정 버튼 누르고, 자, 1억 6,500만 원에 1,1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하셨나요?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 기부금 조정에 대해서 뭔가 해라, 2월액이다 뭐 이런 정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기부금 조정 탭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럼 이 상태로 저장해주면 끝인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우리 기본 예제 때문에 얘가 많지, 시험 때는 얘 그렇게 안 많아요. 뭐 많아봐야 5개.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이걸 조정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하고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반영하라고 하면, 그때는 얘 클릭을 해서 불러오기 하면 값이 다른 값들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 쓰고 문제에 있는 대로 1억 6,500, 1,100, 2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럼 얘까지 하라 그랬으면은 여기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도 초과가 난 게 있는지.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한도 초과가 60만 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기부금 한도 초과 총액이 60 나와 있잖아요. 그럼 60만 원만큼 여기 한도 초과에 6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아니 직접 쓰라 그러면.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가 언급 나온다면 여기에 조정하도록 써주란 이야기예요. 정보를. 그렇죠. 그리고 얘가 더해서 보여줘요. 한도초과 합계. 그죠? 얘가 7번, 12번, 17번. 얘가 다 한도초과. 그럼 얘 보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송금 산입 가능한 게 있었으면 여기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 여기에 들어온 게 되는 거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우리 범위세의 끝이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